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한 편의 긴 영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빠르게 펼쳐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의 말들을 말이죠.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들의 약 73%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후회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건강을 더 챙길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하고 싶었던 것을 할걸,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60세를 넘긴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40대? 50대? 아니면 이미 60대를 넘기셨나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 다지. 첫 번째, 건강을 더 일찍 챙길 걸. 여러분, 강남 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김영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왜 진작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아플 때까지 참았을까요? 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돈이 아까워라고 생각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회사 일, 사업, 가족 부양. 이런 것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이미 합병증이 시작되었고, 고혈압은 혈관을 손상시켰으며, 관절염은 뼈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10년 전에 운동을 시작할 걸, 담배를 끊을 걸, 술을 줄일 걸 하고 후회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30대에 시작한 규칙적인 운동은 60대 이후의 건강 수명을 평균 8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8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할게, 바쁘니까 내일부터라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달 종로구에 사시는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서울 도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죠. 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술은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줄은.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58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40대부터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 담배를 끊지 않았을까 하고 매일 후회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89%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환들의 대부분은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담배를 피우고 계신가요? 술은 얼마나 드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날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벌었고 나이 들어서는 돈을 써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는 평균 수명을 50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수명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건강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 없이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울 남산, 부산 해운대, 대구 앞산, 광주 무등산. 우리나라 어디든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이것만 잘 받아도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쁜 습관을 끊으세요. 담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오늘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0세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여러분,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게 언제입니까?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죠?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글쎄요. 한 달 전? 아니, 2달 전.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족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일했죠. 2 아들을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늘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일하면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놀이공원 가자. 엄마, 같이 밥 먹자 해도 다음에, 나중에 라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려 미국과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들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들 얼굴은 사진으로만 봅니다. 제 인생 최대의 후회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더 많이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핑계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함께 보낼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혼, 직장, 이민, 이런 이유로 가족은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씨 68세도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승진만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로 접대를 하고 저녁엔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도 중요한 미팅 때문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은퇴하면 끝입니다.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가장 소홀히 대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줬다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족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며 이것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관심을 기다리고, 배우자는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나중에, 다음에 라고 미룹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80% 이상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산책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당장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이 큰 힘이 됩니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나들이를 가세요. 서울 남산타워,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우리나라에는 가족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습니다. 셋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특히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세요. 공부해, 일해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꿈과 고민을 들어주세요. 부모님께는 자주 안부를 물으세요.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걸. 여러분, 젊었을 때 꿈꾸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화가 되고 싶었나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나요? 책을 쓰고 싶었나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들을 하나씩 포기합니다. 돈을 벌어야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 이런 이유들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룹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영 씨는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너무 사랑했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피아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끔 피아노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하고 생각하면 답은 항상 피아노였어요. 하지만 안정을 선택했죠.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생활.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보니 그 안정이란 것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이제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예전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관절염도 생겼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내 꿈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돈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동진 70세도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도 박 씨의 글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주변의 만류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죠. 박 씨는 은퇴 후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만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왜 40대, 50대에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직 머리도 맑고 체력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시작하니 모든 게 힘들기만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심리상담센터 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았지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김순희 씨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김 씨는 50대 중반에 용기를 내서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요리를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자녀들도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요리 학원이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만약 70세, 80세까지 미뤘다면 지금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서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스케치북 한 권을 사세요. 글을 쓰고 싶으면 블로그를 시작하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주말에 가까운 곳부터 가보세요. 셋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뭘 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요리, 운동.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구청과 주민센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60세가 되어서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더 잘 가꿀 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외롭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친구.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너무 바빠서, 각자 가정이 있어서, 멀어서, 이런 핑계들로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약 60%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 외로움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고 치매 발병률도 2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고 심지어 사망률도 높다고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젊었을 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군요. 회사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임원을 따르고 있었고 저는 그저 전 임원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없었어요. 젊었을 때 너무 바빠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거든요. 회사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최 씨는 은퇴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봤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인이 걱정해서 노인복지관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결국 노인복지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왜 진작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씨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녀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애들 공부 봐줘야 해서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집을 나간 후에야 한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떠났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나는 혼자.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터라 쑥스럽고 미안했습니다. 한 씨는 용기를 내서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줬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인간관계는 나무 같은 거예요.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가꾸면 계속 자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 상태도 좋으며 심지어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롭고 고립된 노인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조기 사망할 위험도 높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노인복지관 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돈이 많거나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있는 분들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친구가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있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지역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셋째, 진심으로 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거칠애나 가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필요합니다. 60세가 되어서 왜 인간관계를 더 잘 가꾸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준비를 더 일찍 할 걸. 여러분,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이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집세, 공과금, 식비, 의료비,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최소 월 150만 원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5%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박정호 씨 1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자영업을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해서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저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고 지금 쓰자는 생각이었죠. 60세가 넘어서 건강이 나빠져 식당을 정리했지만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몸은 내 맘대로 되지 않더군요.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국민연금 월 5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하루 한두 끼로 버티고 있습니다. 왜 40대, 50대 때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지 않았을까요? 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정말 후회됩니다. 부천에 사시는 이정숙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이 씨는 살림만 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이미 자녀들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고요. 저는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연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남편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제 명의로도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었어야 했어요.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은퇴 후 30년을 생활하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은퇴자는 3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자녀의 도움에 의존해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쉽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집값은 비싸고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생활하기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 50대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노후 준비는 30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10년 일찍 시작하면 필요한 저축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나이가 몇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지출을 줄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게 생활하세요. 명품이나 사치품보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쓰지 마세요. 자녀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도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이 곧 돈입니다. 아프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하면 오래 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정말 힘듭니다. 60세가 되어서 왜 경제적 준비를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그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가족, 꿈, 인간관계, 경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후회하지 않는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나이가 들어서 꼭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집에서 쉬고 TV 보고 가끔 산책하는 것이 노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치매 발병률도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동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공원에서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걷습니다. 이런 습관을 6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오히려 몸이 좋아지더군요. 지금은 약도 거의 안 먹고 병원도 1년에 한두 번만 갑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건강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걷기 외에도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은 동네 헬스장에 가서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근육량이 감소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대퇴골이 골절되면 1년 이내 사망률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옥 할머니 73세도 매일 운동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 앞 바닷가를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마음도 상쾌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운동이 약이에요. 정말로 약보다 나은 게 운동입니다. 전에는 혈압약, 당뇨약을 먹었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약을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강할머니는 운동을 시작한 후 체중도 10kg 줄었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3층, 4층도 거뜬합니다. 친구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못 따라와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남산길, 부산 해운대, 대구 두류공원, 대전 한밭수목원,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많습니다. 둘째, 수영이나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전국의 구민체육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가나 태극권입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낙상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넷째, 간단한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하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평생 배우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 머리가 굳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편견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이 뇌 건강에 매우 좋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민 할아버지 파세는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글자는 작고 버튼은 많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봅니다. 박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배운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을 못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안부를 주고받아요. 손주들 사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외롭지 않아요. 광주에 사시는 최경숙 할머니는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영어를 못해서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불편했는데 은퇴 후 시간이 생겨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ABC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단어도 외워지지 않고 발음도 안 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 회화반에도 다녔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최 할머니는 간단한 영어 회화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영어로 체크인하고 식당에서 음식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어를 하니까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평생교육원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60에 70대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세요. 외국어, 컴퓨터, 악기, 미술, 글쓰기, 다양한 강좌에 참여하십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일 때도 많아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신이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악기, 그림, 춤, 노래, 외국어, 컴퓨터,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배우는 것입니다. 전국의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너무 늙어서라는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젊은 뇌를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건강, 명예?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한 결과 돈이나 명예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옆에 있어 줄 사람,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외로울 때 이야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76세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도 왔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집에 찾아와서 밥을 차려주고 같이 산책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지금 일주일에 3번 친구들을 만납니다. 월요일은 등산, 수요일은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금요일은 카페에서 수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은 자식들 삶이 있어요. 매일 볼 수 없죠. 하지만 친구들은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같은 나이니까 서로 이해도 잘 되고요. 천안에 사시는 김성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2번 봉사를 합니다. 거기서 같은 봉사자들과 친해졌고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함께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죠.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정말 기뻤어요.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면역력도 높으며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낮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정신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가족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시민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동호회. 이런 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셋째, 진심으로 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이해관계나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 속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여러분,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하면서 무기력하게 일어나시나요? 많은 노인들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고 젊었을 때처럼 활기차지도 않고 매일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우울증 비율이 더 높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 속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줍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2개나 있습니다. 장미, 국화, 허브, 다육식물,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고 새싹이 나온 것도 보이고 그런 작은 변화를 보는 게 정말 즐거워요. 꽃을 키우면서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박 할머니는 화분을 돌보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을 줘야 하고 해를 봐야 하고 그래서 아침이 기대돼요. 진주에 사시는 한동준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풍경, 꽃, 나무, 하늘, 눈에 띄는 것을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골라서 가족 카톡방에 올립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변을 자세히 봅니다. 저기 꽃이 피었네, 저 나무 잎이 물들었네, 이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담으면 정말 기뻐요. 한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반응도 즐겁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사진 잘 찍으셨네요. 이 꽃 예뻐요 하면서 댓글을 달아줘요. 그게 정말 기쁩니다.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봐주고 좋아해준다는 게 행복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큰 즐거움을 가끔 경험하는 사람들보다 전체적인 행복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즉, 일상 속에 소소한 기쁨이 쌓여서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즐거움은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따뜻한 햇살을 쬐는 것, 귀여운 고양이를 보는 것, 웃긴 영상을 보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 이게 좋다, 아, 이게 행복하다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세요.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나요? 무엇을 볼 때 미소가 지어지나요? 그것을 찾아서 자주 하세요. 둘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늘 하던 것만 하지 말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음미하세요. 그러면 매일이 조금씩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5번째,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재산? 명예? 물론 그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 지혜, 그리고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과제는 자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고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해내는 사람은 노년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7세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눈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해져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웃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김 할아버지는 책을 읽어주는 것 외에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도 전해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노인과 대화할 기회가 없죠. 제가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순이 할머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 주에 2번 지역 다문화 센터에서 봉사를 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한국의 문화, 음식,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거예요. 정할머니는 이 봉사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고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낮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봉사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젊은 세대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선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인들이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 인생 상담, 취업 조언, 창업 지원 등을 해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서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저한테서 새로운 것을 배우신대요. 서로 주고받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종교단체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에 맞는 봉사를 선택하세요. 둘째, 가족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겪었던 어려움과 이겨낸 방법을, 실수와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기록으로 남기세요. 자서전을 쓰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남기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눔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길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6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를 살펴봤고, 나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후회하는 5가지. 1. 건강을 더 일찍 챙기지 않은 것. 2.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3.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은 것. 4. 인관계를 더 잘 가꾸지 않은 것. 경제적 준비를 더 일찍 하지 않은 것.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1. 매일 몸을 움직이기. 2. 평생 배우기. 3. 의미 있는 관계 만들기. 4. 작은 즐거움 찾기. 5.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 합니다. 60세가 되어서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산책을 시작하세요. 오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오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저축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4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배운 이 모든 것을 바로 실천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늙어서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